오늘 준비한 내용은 부가세 신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이거를 먼저 종이 신고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홈택스에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는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부가세 신고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오늘 영상은 뭐 보고 따라 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개념 잡기 되게 좋은 내용이 될 거고요.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실 분들은 직접 하실 때는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세금 4-2번에 들어가시면 요게 있어요. 3-2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요거 보시면 따라 하시기 되게 좋게 해놨죠. 그리고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엑셀에다가 미리 정리하면 좋게 엑셀 파일도 부가세 계산기 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도 정리해 드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직접 입력하는 것까지 다 정리해 드렸죠. 여기 들어가시면 첨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일반 과세자분들은 요걸 보시고, 간이 과세자분들은 요거 보시면 돼요. 3-2-B번 요거 보시고 하면 돼요. 일반 과세자랑 간이 과세자랑 부가세 신고가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하시려면 일단은 부가세가 어떤 건지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에 대해서 요거 요 맨 위에 있는 영상 요거를 꼭 보시고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겠죠.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부가세 신고 어려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1-1번 부가가치세 정리해 놓은 거에 있는 내용까지 보시면 좋겠죠. 아무튼 오늘은 부가세 신고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회계, 노무, 마케팅. 제가 배민에서 한 거라 PPT가 이렇게 생겼는데, 부가세 신고 방법이고요.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많이 좀 혼동을 하세요. 질문 주시는 거 보면은 이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요, 장부로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로 신고를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증빙으로 신고를 합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장부를 써야만 돼. 그러니까 좀 어렵죠. 장부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할 게 좀 있고요. 대신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장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부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제 뭘로 하냐 그러면 증빙을 가지고 그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그 적격 증빙을 준비해서 그 증빙으로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쉽죠. 증빙만 잘 챙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가 증빙으로 신고가 된다는 말이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오늘 뒷부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증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증빙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밑에 이게 지금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면 이런 공지가 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빨간 박스에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 이게 7월 13일부터 제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이 신용카드 매출 매입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홈택스에서 이 내역이 7월 13일부터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도 있어야 돼요. 이게 증빙이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도 7월 14일부터 제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일단은 이 날짜가 지나야 되는 거죠. 7월 14일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가세 신고를 뭐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월 14일이 돼야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신고 마감일이 7월 26일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7월 25일이죠. 근데 올해는 7월 25일이 일요일이어가지고 7월 26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비교를 할 게 있는데 그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하고 부가세 신고서 양식을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식을 보면요, 국세청에 가면은 신고서 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 합치면 35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걸 다 쓰는 건 아닌데 어쨌든 되게 뭔가 복잡함을 알 수 있죠. 근데 반면에 부가세 신고서 양식을 보시면요, 이거는 일반 과세자 양식인데, 그러니까 부가세는 일반 과세자냐 간이 과세자냐에 따라서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일반 과세자 양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딱 4장이에요. 4장. 4장인데 이것도 두 번째, 네 번째는 요거 작성 방법 안내문이어가지고 실제로 제출해야 되는 거는 요거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도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어떤 항목들을 좀 자세히 적는 거라서 중요한 거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죠.
그래서 오늘은 요 첫 번째 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면서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일단 맨 위에 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중간에 뭐 예정, 확정, 뭐 기한 후 이런 거 있죠. 근데 일단 예정 신고는 우리가 안 해요. 그 법인 사업자만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일반과세자,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만 한다. 그래서 위에서 확정 신고에 그냥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안 하고 예정 고지를 하죠. 그래서 확정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사업장 정보 쓰는 건데, 여기 지금 빨간색 표시를 못 했는데, 위에 신고 기간에는 이 부가세 신고가 언제 거냐. 그래서 지금 2021년 7월 달에 신고하는 거는 2021년 1월부터 6월 거까지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 1기입니다. 1기. 부가세는 1기, 2기 이렇게 6개월 단위로 1기, 2기로 구분이 돼서 7월 달에 신고하는 거는 1기. 1월에서 6월 이렇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사업자 정보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밑에 신고 내용인데요. 이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 밑에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해서 받은 부가가치세,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팔고 손님들한테 받은 부가가치세를 이제 나라에 내는 거죠. 부가세는 원래 간접세잖아요. 이게 원래 내 세금이,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고 손님들이 내는 소비세인데 그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대신 내주는 거니까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할 때 냈던 부가세를 이제 다시 돌려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부가세는 이 위에 있는 매출세액에서 밑에 있는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구해가지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제 납부할 부가세가 나오는 거예요. 개념은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간단해요. 부가세는 개념도 간단하고 방법도 좀 간단합니다. 소득세에 비해서. 그래서 이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을 어떻게 구하냐. 먼저 위에 요거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돼 있는데, 과세표준은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이라는 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액. 그래서 여기서 과세표준을 구하는 거니까 1월에서 6월 사이에 매출액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출액이 있을 때 매출세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액하고 과세표준,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을 구하는데, 매출액하고 매출세액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제가 아까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증빙으로 이 매출액하고 매출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들을 보면 증빙으로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과세라고 돼 있잖아요. 과세는, 여기서 과세는 이제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고, 지금은 매출을 보고 있으니까 매출액 중에서 과세가 되는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부가세를 받는 매출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일반 과세자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으면 식당은 전부 다 과세 매출이니까 전부 다 이 안에서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과세 매출을 쓰는데, 과세 매출을 증빙별로 쓰는 거예요. 내가 매출을 발생을 시켰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얼마냐, 그죠?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액의 금액에는 그 상품 가격을 쓰는 거죠. 공급 가액을 쓰고, 그 다음에 세액에는 그 상품 가격, 공급 가액의 10%가 부가세니까 10%를 세액에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을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이제 원래는 세금 계산서가 영수증이잖아요. 물건을 팔고 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써주는 건데, 그러니까 물건을 판 사람,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써주는 거죠, 세금 계산서는. 근데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입한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쓰면 쓸 수 있대요.
그렇게 쓴 경우가 있다면,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여기다 쓰라는 건데, 이거 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이 없을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부는 매출액 중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된 거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된 거를 여기다가 다 쓰시면 돼요. 예, 공급 가액하고 부가세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는 증빙 발급 안 한 거, 그러니까 순수한 현금 매출, 국세청에 신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원래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현금으로 받은 거 또는 계좌로 받았는데 아무 증빙도 발급 안 한 거, 그런 매출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과세 매출은 다 쓴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영세율은 말 그대로 세금이 0%인 거, 뭐 수출하는 경우에 부가세 안 받으니까 영세율.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예정 신고는 이제 우리 안 하니까 개인 사업자는, 뭐 법인 사업자 아니 근데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뭐 거의 뭐 해당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예정 신고할 때 뭐 누락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누락한 게 있으면 여기다 쓰면 되고, 대손색도 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합계하면 이게 여기에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세액이 매출 세액이 되는 거죠. 가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이 밑에 매출세액 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매출세액 구한 거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구해야 돼요. 매입세액은 어떻게 구하냐? 이제 똑같아요. 이제 다 똑같아요, 방식이. 매입세액도 마찬가지로 내가 매입한 건데 매입한 거에서 증빙별로 써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매입한 거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게 얼마냐, 그거를 여기다 써줍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일반 매입, 뭐 고정자산 매입, 뭐 수출기업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매입한 건 다 일반 매입에 쓰면 되고요. 그 중에서 내가 감가상각 처리할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매입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받은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락한 게 있으면 쓰면 되고, 매입자 발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요거를 보면 뒤에 세 번째 페이지에 상세한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세 번째 페이지에 요 항목을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얼마냐. 근데 여기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 매입한 것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 신고가 어려운 게 뭐 이렇게 개념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요 신고서 양식을 보면은 여기에는 신용카드만 써 있잖아요. 근데 현금 영수증 매입한 것도 여기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랑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는 여기에다가 쓰면 된다. 여기에 일반 매입한 거랑 또 고정자산 매입한 거, 뭐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썼으면 여기다가 이제 써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의제라는 말이 다 아시죠? 이제 그 부가세 기본 그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의제라는 말이 법률 용어로 가짜의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입세액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좀 해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을 하고 있으면 식당에서 주로 매입하는 게 뭐 쌀, 고기, 뭐 그런 거잖아요. 야채, 그러니까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면세 상품이라서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부가세가 조금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쌀을 농산물을 1,000만 원어치 매입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대충 한 8% 정도, 정확하게 8%는 아니고 108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한 80만 원 뭐 이렇게 되겠죠.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부가세 낸 게 없는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당되는 거 쓰고, 나머지는 아마 뭐 해당되는 게 거의 없으실 테니까 이 정도 쓰고 그 합계액을 여기다 쓰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계산해서 위에서 구한 거 쭉 계산해서 입력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쓰는 게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여기 나번. 그래서 요 금액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매입세액. 그래서 위에서 구한 매출세액 빼기 밑에서 구한 매입세액 하면은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납부 또는 이제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도 해주니까 환급세액이 되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밑에 지금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빼주는 게 있어요. 뭐 세금 공제, 그러니까 세액 공제, 뭐 경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가산세 낼 게 있으면 좀 더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밑에 있어서 경감 공제 세액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있나 보면요. 그 밖에 경감 공제 세액 해서 요게 대한 내용도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거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10,000원씩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 세액공제 해주는 10,000원이 있고요. 뭐 나머지도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 항목들은 지금 뭐 없어진 것도 있고 뭐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해당되는 게 없으실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가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써서 합계액을 여기다 쓰면 되고요. 밑에는 신용카드 매출점포 등 발행공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거에 대해서 1.3%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식당을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한테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결제를 받은 게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에 1.3%면은 13만 원이죠. 13만 원을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이 신고서로 입력을 하면 막 다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홈택스에서 입력하면 이런 게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종이 신고서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개념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합계액을 구하면 되고 이게 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또 세액 공제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세액 공제는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세금 빼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다른 거보다도 요거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세액은 우리가 부가세를 일반 과세자는 1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한 번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달인 4월 달에 예정 신고 안 하고 예정 고지로 해가지고 그 4월 달이면 이제 1월 달에 냈던 부가세의 50%가 고지서로 날라오죠. 그래서 사실 1월에서 6월 사이에 부가세를 7월에 내는 건데 이거를 미리 좀 내는 거거든요. 예정 고지가. 그래서 미리 낸 거니까 미리 낸 거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요거는 이번에 낼 거에서 빼주죠. 그리고 이번에 낼 거보다 이 예정 고지가 더 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환급도 해줍니다. 이건 다시 당연히 돌려줘야죠. 미리 낸 건데 계산해 보니까 낼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거 다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산세가 또 있죠. 가산세 낼 게 있으면 이것도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가산세 항목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가산세까지 내 가지고 가산세 금액을 여기에 써서 이제 내가 내야 될 돈에다가 가산세를 더해서 이제 이 밑에 쭉 밑에 수식대로 다 해서 라 빼고 마 빼고 밥 빼고 뭐 이렇게 쭉 뺀 다음에 카를 더해 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을 여기다 쓰는 건데 이게 마이너스인데 내가 저기 예정고지 세액 말고 다른 거는 내가 낼 세금이 없으면 마이너스 환급은 안 해줘요. 그래서 그 계산할 때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대신에 예정고지는 내가 미리 낸 거니까 환급을 해줍니다. 낼 게 없어도 요건 마이너스로 다 환급을 해줘요. 그래서 환급받을 세액이 나올 수 있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종이 신고서가 부가세 종이 신고서로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뭐 다 본 거고요. 이게 다예요. 부가세 신고는. 근데 이제 이거를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인데 일단 홈택스에 가야겠죠. 홈택스에 가서 일단 로그인을 하고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뭐 사업장 선택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인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세금을 신고하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의 부가세를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사업장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선택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사업장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내가 부가세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하고 밑에 사업자로 변경하기를 눌러서 사업장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를 누르면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죠.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일반 과세자분들은 여기 일반 과세자의 정기 신고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위에 스텝 1, 2, 3 나오는데 일단 스텝 1에서 신고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밑에 쭉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화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밑에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면 되는데, 만약에 매출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 실적도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른쪽에 무실적 신고를 누르면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거고, 실적이 있는 분들은 요거 말고 밑에 저장 후 다음 이동 요거를 누르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 화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부가세 신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내가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 원래는 이제 서류인데, 종이신고서로 할 때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인데 여기서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을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입력하다가 내가 체크를 안 하면 뒤에서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또 체크하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입력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나와 있는 거대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여기 오른쪽에 입력 서식 도움말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나오고요. 여기서 예를 들면 밑에 매입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 그런 게 있으면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죠. 요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요거를 체크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밑으로 쭉 내리면 되게 많은데, 뭐 예정고지 낼 게 있다, 그러면 요걸 체크, 예정고지 낸 게 있다, 그럼 요걸 체크를 해야 되고, 뭐 가산세 낼 게 있다, 그럼 요걸 체크하고, 또 요런 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 요런 거 체크해야죠. 이게 대부분 체크가 돼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 이거를 법인 사업자로 해놔가지고 법인 사업자는 이런 거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크가 안 돼, 이것도 그렇고 체크가 안 돼 있는 거고, 체크가 안 되게 못하게 돼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시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화면이 나온 거고, 요게 밑으로 쭉 길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먼저 요게 나와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인데, 요게 종이신고서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홈택스 화면이 생긴 건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에 종이신고서, 아까 봤던 종이신고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종이신고서에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요게 지금 홈택스 요 왼쪽에 있는 홈택스 화면이에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요거 구체적인 거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홈택스 화면을 좀 더 내려보면은 지금 매입세액이 나오는데, 종이신고서의 매입세액이랑 똑같아요. 보시면 똑같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보면 경감공제세액, 뭐 최종 납부세액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도 지금 종이신고서의 이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종이신고서에서 부가세 신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쭉 한번 보면서 이해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홈택스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입력했던 식으로 입력을 하는데, 작성을 하는데, 근데 이제 홈택스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직접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작성하기를 눌러서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뭐 작성하고, 또 어디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큰 틀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면요, 되게 헷갈려요.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게 복잡한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먼저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부분을 보시면, 종이신고서의 요 부분이잖아요.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 위에 지금 과세 매출에 과세 매출액 중에서 과세 매출 보면은 증빙별로 이렇게 네 가지 돼 있죠. 똑같죠. 옆에 번호도 똑같아요. 1, 2, 3, 4번. 그 다음에 밑에 영세율 부분도 이렇게 5, 6번 똑같이 돼 있죠. 이름도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뭐 이런 것도 똑같죠. 합계 9번. 그 다음에 매출세액 가, 이렇게 레터링 돼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신고서랑 똑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성을 하면 된다. 근데 어떻게 작성하냐? 먼저 맨 위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작성하는 거 보시면은, 여기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러니까 여기 다 빗금이 쳐져 있어서 숫자를 직접 입력할 수는 없고요.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거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그러니까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물건을 팔았어, 돈을 받았어,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할 수도 있고 종이에 써서 발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하는데, 먼저 전자로 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다 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러오면 돼요.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이 밑에 쫙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이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고요. 내가 종이로 발급한 거 있죠. 종이로 발급한 거는 당연히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내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보면서 한 장 한 장 다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빗금이 쳐져 있어서 직접 입력은 못 하고요. 이 입력하는 거는 요 밑에서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에다가 세금계산서를 그 여기 사업자 번호별로 취합을 해요. 그래서 한 거래처에다가 5장을 발급했다 그러면 그 여기 사업자 번호 쓰고 매수 5장, 그 다음에 공급가액 총액을 쓰는 거죠. 5장의 총 금액, 그 다음에 거기에 10% 부가세를 여기다 쓰고 요거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면 그 내용이 여기에 쭉 들어가요. 그 사업자의 뭐 몇 장에 얼마가 발생이 됐다, 발급이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장에 발급한 게 있으면 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입력 내용 추가 누르면 요 밑에 그 내용이 쭉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된 내용이 이제 위에 보시면 이 부분에 쭉 이제 합산이 되죠. 그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종이세금계산서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급할 수도 있는데, 주민번호로 발급한 경우에는 그냥 합계액을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밑에 입력 완료를 누르면 이 부분이 끝난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그러니까 어려울 거 별로 없죠. 나머지도 다 이런 식이라서 나머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밑에 이제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내가 매출액이 있는데 매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액,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액은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작성하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밑에 내려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여기에다가 쓰는 건데, 여기다 입력을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또 밑에서 조회가 되거든요. 여기다 요 부분을 누르시면은 화면이 또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텐데, 딱 그 큰 틀을 잡고 여기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입력하고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하는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 왼쪽에 카드 매출 조회하는 게 있고요, 오른쪽에 현금 영수증 매출 조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각각 누르신 다음에 그 나오는 내용을 취합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매출액, 이건 매출액이에요. 뒤에서 매입액도 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쨌든 매출액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과세 매출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여기다 쓰고, 과세 매출 중에서 현금 영수증 매출액을 여기다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위에 보면 결제 대행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홈택스에서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제 대행을 통해서 이제 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여기서 조회가 안 됩니다. 밑에 조회하는 거에서. 또는 뭐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의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11번가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츠나 이런 데서 직접 받으셔야 돼.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인지 직접 받아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당연히 조회되고요.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다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거, 순수한 현금 매출이 얼마인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 쓰시고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여기까지 입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영세율이나 뭐 이런 거 해당이 되시면 쓰면 되는데, 자세한 내용 또 다른 영상 앞에서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밑에 합계액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있는 게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매출액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세액이 되는 거죠. 요거의 합계액.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하면 끝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과세 표준을 한번 입력해 줘야 되는데, 과세 표준은 요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근데 입력하는데 일단 여기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업장의 업종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 업종별로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해서 총액이 앞에서 작성한 요 위에 나오는 금액하고 똑같이, 요 금액하고 똑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은 끝난 거예요. 매출세액, 과세표준 매출세액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매입세액이잖아요. 매입세액 얼마인지 똑같습니다. 매입세액도 종이 신고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위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해가지고 세 가지 있는 거 똑같죠. 번호도 똑같죠. 10번, 10-1번, 11번. 그 다음에 밑에 예정신고 누락분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똑같죠. 그냥 똑같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매입했을 때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이 얼마냐를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앞에서 매출할 때랑 똑같아요. 이 매출이냐 매입이냐 그 차이고요. 작성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세금계산서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은 게 있고 종이계산서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세금계산서로 받은 거는 직접 입력을 하고요. 전자로 받은 거는 여기서 조회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자로 받은 거는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다 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입력이 자동으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종이로 발급받은 거는 여기다 입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 밑에서 사업자 번호별로 취합해가지고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면 요 밑으로 내려가고 그 내용이 이제 위에 다 취합이 된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게 있으면 요 밑에다 쓰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똑같죠? 입력 완료 누르면 이제 이 부분이 입력이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넘어가고, 요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입한 거,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입력하는 건데요. 여기 작성하기 누르신 다음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먼저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입한 거는 여기에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누르면 또 이런 화면이 나오고, 여기에서 밑에 내려서 먼저 신용카드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내가 사업용 신용카드 해가지고 홈택스에 등록한 거,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거는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등록한 거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니까 저 밑에 가면 그냥 조회하면 돼요. 근데 홈택스에 등록 안 한 신용카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홈택스가 몰라요. 어떤 신용카드에서 얼마 썼는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카드 쓴 거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전화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용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거래처별로 다 취합을 해서 거래처별로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쓴 신용카드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거래처 사업자 번호를 쓰고, 그 사업자 번호, 그 거래처에 몇 건을 결제했는지를 쓰고, 합계액을 여기다 쓰고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를 해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요거 하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아까 첫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다 입력하면은 그 내용이 여기에 하나씩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합계로 나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쓴 거는 여기에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여기 하기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 불공제 막 바꿔 주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 내용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놓은 거에 여기 FAQ에 9-1번으로 해놓을게요. 요거 보시고 미리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홈택스에다가 사업용 카드 등록하신 분들은 요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요거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요거 먼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그게 여기에 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6월달 게 조회가 안 되잖아요. 6월달 거는 7월 13일이 넘어가야 조회가 되니까 아직은 신고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조회한 금액을 여기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끄는 거, 그것도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 매입한 거 현금 영수증으로, 이렇게 현금 영수증은 그냥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을 확인해서 여기다가 공급가액이랑 세액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입력 완료를 누르면 요게 된 거예요. 매입한 거 중에서 신용카드 쓴 거랑 현금 영수증 사업자 번호로 받은 거, 그거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챙겨야 되는 게 의제 매입 세액공제. 뭐 식당 하시거나 아니면 식품 제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작성하기 누른 다음에 들어가셔서 의제 매입 세액공제 입력하는데, 기본적으로 의제 매입 세액공제 받으려면 이것도 부가세 신고니까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의제 매입 세액공제는 부가세가 없는 거를 부가세 공제를 받는 거니까 세금 계산서는 아니고 계산서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계산서 받은 거.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계산서 받은 걸로 하는 건데, 근데 농어민한테, 개인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농어민한테 매입한 것도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쌀이든 뭐 물고기든 뭐든 농어민한테 매입한 게 있다. 그러면 그 농어민의 주민번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제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민번호 입력하고 건수랑 품명, 수량, 금액 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하고 또 마찬가지로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쭉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매입한 게 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매입한 거를 여기다 쓰고 입력 내용 추가 누르면 여기 쭉 입력이 되죠. 그 내용이 이제 다 합쳐져 가지고 이 부분에 합산이 돼요. 합산이 되고, 대신에 농어민한테 매입한 거는 공제율이 좀 적긴 한데 어쨌든 해준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매입 세액이 이거 체크하면 얼마인지 나오죠. 세액공제 받는 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한테 계산서 받아서 이제 하는 거. 사업자하고 거래해서 계산서 받은 거는 여기 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것들을 신용카드로 매입했을 때는 신용카드 금액을 여기다가 쓰고, 계산서 받은 거는 여기다가 쓰고,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에 공제율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공제율 안내를 보면 업종별로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우는 108분의 8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가 10%잖아요. 그때는 부가세랑 상품 가격을 합치면 110이니까 110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10%인데 108분의 8 이거는 거의 8% 정도인 거죠. 그래서 8% 정도로 부가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요. 106분의 6인 경우도 있고, 뭐 104분의 4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은 106분의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데 여기 나한테 해당되는 거를 체크를 하면 되고요. 저는 음식점이니까 108분의 8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이제 의제 매입 세액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밑에 보면 한도액은 매출액의 한 50%까지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과세 표준이 매출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을 여기다 쓰는데, 예정 신고했을 때 매출액하고 확정 신고 매출액을 쓰는데,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거의 안 하니까 필요 없고 확정 신고에다가 아까 계산한 과세 표준을 쓰면 되죠. 쓰고 한도율이 지금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밑에 이제 기준이 있어서 이 한도율이 여기에 55%를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여기 입력하면.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한 금액 위에서 쓴 거를 여기다 쓰면은 이 한도액에 맞춘 공제 대상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공제 세액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를 하는 건데, 이거를 종이 세금 계산서로 하려고 그러면 막 머리 아프죠. 이거 다 내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홈택스로 하면 이것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면, 입력만 잘 하면은 이제 계산을 자기가 다 해주는 거니까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있는 분들은 이렇게 챙기시면 되고, 근데 제가 이거를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이거 뭐 직접 하시라는 것보다는 이제 음식점, 식품 제조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세무대리인한테 맡겼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돼요. 다 챙기셔야지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서 아니면 농어민한테 매입한 것도 다 세액 공제 대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증빙을 잘 챙기자. 그런 취지에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다 넘어가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이제 매입세액에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까지 입력이 된 거고요. 이렇게 입력하면 이 밑에는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입세액이 얼마인지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을 하면은 여기에 다 이것도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이 얼마인지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뭐 그 외에 뭐 세금 빼주는 게 있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거를 입력하면 되죠. 여기 그 밖의 경감 공제 세액을 눌러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게 있죠.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10,000원 빼주는 거 10,000원 있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르고 입력 완료 누르면 이제 여기 10,000원이 딱 표시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걸 안 하고 그냥 일단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아까 설명드렸죠? 뭐 일반 소비자한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한 거에 1.3% 공제해주는 건데 이것도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일단 여기에다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액을 써야죠. 이건 아까 위에서 매출액 구할 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액 있었잖아요. 그 금액을 여기다가 작성하기 눌러가지고 밑에서 조회해서 이 부분에다가 아까 쓴 것처럼 쓰면 되죠. 이렇게 쓰고 밑에 입력 완료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화폐 매출 금액 있으면 여기다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여기 이 매출 금액만 입력을 하면 이 밑에 공제세액은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1.3%로 1년에 1,000,000원까지 여기 계산이 돼요. 공제세액이 여기까지 하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요 세액까지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합계액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하는데 다 넘어가고 예정고지 낸 게 있으면 그 금액을 여기다가 쓰시고요. 저는 비활성화 됐는데 앞에서 체크를 안 해서 그래요.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산세 낼 거 있으면 이것도 앞에서 체크하고 여기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입력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홈택스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여기에 나오고요. 요게 이제 내가 진짜로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에 다 끝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는지 보면 내가 환급을 받아야 되면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과세자분들이 신고를 하는데 뭐 마트 하시는 분들은 면세 매출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면세 매출이 얼마 있는지 여기 작성하기 눌러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산서 발급한 것도 있겠죠. 계산서 발급한 거 또는 계산서 수취한 거 여기다 적게 돼 있으니까 해당되는 것들은 여기 작성하기 눌러서 입력하면 이제 끝납니다. 뭐 여기 있는 거는 부가세 납부 금액에 영향은 안 주는데 이제 국세청이 파악하려고 쓰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입력하고 신고서 입력 완료를 누르면 요건 제가 대충 숫자 입력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와서 밑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거고 여기 납부서 출력은 스텝 2 신고 내역 조회에서 신고 내역에서 조회해서 출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한 다음에 납부까지 해야 되잖아요. 납부를 어떻게 하냐면 요 화면 여기 처음에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맨 위에 스텝 2가 있어요. 신고 내역 요거를 누르시면 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요 화면 이거는 종합소득세도 다 똑같죠. 모든 세금 신고하는 게 다 똑같아요. 스텝 2로 넘어가면 내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고한 일자를 내가 신고한 일자가 포함되게 설정을 한 다음에 밑에 조회하기를 누르면 요 밑에 요 내용이 없다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가 신고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요 부분에 이제 접수 번호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신고한 내역이 신고서로 쭉 이제 출력할 수 있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납부서를 누르면 납부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지금 이거 일단 신고를 했는데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거고 다시 신고하면 요거는 이제 무효가 되고 최종적으로 신고한 게 유효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고만 잘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뭐 이거 한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그래서 어쨌든 신고서 보면은 납부기한이 납부서 보면 7월 26일까지니까 반드시 7월 26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된다.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페에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봐드릴게요.